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국장만 올라서 배가 아파 견딜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코인 분위기는 장례식 분위기인데 당신들만 파티를 한다? 아,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코인 투자자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삼성역의 깐부치킨에서 3명이 오셔서 큰 화제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요 세 분이었습니다. 젠슨항의 엔비디아 CEO가 여기에서 골든벨을 내가 울리겠다. 치킨집 전체 내가 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재용 회장이 1차는 제가 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2차는 그럼 제가 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원래는 이 자리에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 이틀 전에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오셔서 지금 현대차도 아침 보니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재밌었던 게 이분이 이래봬도 제가 막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보니까 젠슨항이 가장 연장자고요. 이재용 회장이 68년생, 굉장히 동안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 회장님이 70년생이셨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즐거운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러브샷도 하고 있고, 와, 이거 거의 파티죠. 그리고 이것도 참 재밌었는데, 원래는 삼성역 근처에서 그 엔비디아가 지포스 행사라고 해서요. 한국에 납품한 지 25주년 되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항 회장은 당연히 갈 텐데, 이 두 분은 카메오 출연으로 원래 예정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대로 급하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연예인처럼 저는 DJ DOC인 줄 알았습니다. 세 명이 막 무대에 올라서 어깨 동무도 하고 총 같은 것도 쏘고 거의 축제 분위기, 파티 분위기를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젠슨항 회장이 또 한국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는 시점쯤에는 이 그 기조 연설도 하고 젠슨항이나 아니면 한국 언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뭐 엔비디아랑 납품하고 이런 거겠죠.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네이버든 현대차든 이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부글부글 하고 있다. 아, 힘들다, 못 참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 분노의 이유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다 같이 안 가면 괜찮은데 나만 안 가니까 이 비교성 때문에 이게 정말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건 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국장으로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이분은 코인으로 끝까지 가보자 라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락과 횡보는 견딜 수 있지만 날아가는 코스피를 보면 욕은 어쩔 수 없구나. 더 이상 못 버틴다. 국장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굉장히 신사적으로 사실 쓰신 분들이에요. 험한 게 너무 많아서 가져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시즌 종료인데 희망회로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요, 이 댓글이 저는 핵심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코스피 짜증나서 코인판으로 왔더니만 1년 내내 흔들기만 하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년 전쯤에는 코스피에서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정말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팔고 코인판으로 왔더니 1년 내내 재미는 없고 국장은 날아가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요.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인내와 절제가 핵심이다. 절제는요, 훈련이다, 실패 경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틀린 사람처럼 보여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요, 오랫동안 틀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너는 뭐 하냐, 바보 아니냐, 기회비용이 어쩌고, 아우, 짜증나 하니까 계속 손가락질 조롱을 받으니까요. 이게 정말 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인판으로 오셨다. 근데 오랫동안 틀린 사람처럼 보여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거를요, 한번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 공식이 있는데요. 칭찬받을 때, 환희에 차 있을 때 판 가격, 매도 가격 빼기, 짜증 때, 와, 정말 화가 날 때 매수한 가격, 조롱받을 때 매수한 가격. 그쵸? 칭찬 대 매도 가격 빼기, 짜증 부릴 때 샀던 가격. 요게 내 결국은 수익입니다. 다만, 사는 게 먼저고 파는 게 나중일 뿐이죠. 공매도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롱숏 단타 투자자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공식, 거의 예외가 없는 거는 짜증 났을 때 팔았던 가격, 손해보고 판 가격 빼기, 칭찬 때, 환희 때 산 가격, 올라 있을 때 사고요. 뭐 엄청 떨어져 있을 때 파시면 손해가 확정이 되실 수밖에 없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래도 짜증이 가라앉진 않겠죠. 근데 그러면 짜증 때 우량, 메이저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이든 미장이든 코인을 산 사람은 매도 부담이 적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공포에 이렇게 짜증에 분노에 좀 사시잖아요. 그러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매도를 대충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팔아도 아무튼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게 많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도는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매도 부담, 막 꼭대기에서 팔아야지 힘을 빼놓고 천천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국장부터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너는 왜 자꾸 국장 삼성전자만 얘기하느냐? 현재 어느 정도 성공해 있으니까요. 투자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좋고, 또 제가 뭐 지겹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한 거,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말할 수는 있겠지만 뭐 별로 들고 있지도 않은 거, 검증되지도 않은 걸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봉인데요. 24년도 한 4월, 5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기 뭐 좀 오르다 떨어지다 하긴 하지만 계속 우상향을 했었죠. 그래서 88,800원을 찍었는데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24년 말, 25년 초인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코인도 날아가고 해외 주식 더 날아가고 굉장히 행복했을 때인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만 다 지금 뭐 파티를 고 있는데 나 혼자만 오히려 사만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뭐 납품을 했다더라. 너는 뭐 하고 있냐? 제가 니가 가라 하와이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좋은 거 너나 많이 사세요. 이 기간이 지금 온 겁니다. 남들은 다 날아가고 있는데요. 뭐 평택은 망했다. 뭐 공시를 너가 봤냐? 뭐 식당은 다 망하고 있다. 뭐 그리고 처음으로 노조가 뭐 파업을 했다더라. 뭐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 기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환희를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뭐 10만 원도 넘고 지금 뭐 나스닥 떨어지고 저번 어제 떨어졌지만 오늘은 오히려 국장은 버티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게 모두가 친절하게 뭐 유튜브든 기사든 뭐 주위 사람들이든 친절하게 상승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가까운 쪽이 어딜까요? 매수가 가까울까요? 매도가 가까울까요? 적어도 저점이라든지 뭐 보통 상황은 아니겠죠. 매도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물론 버블은 언제까지 갈 줄 몰라요. 그 정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매도에 더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두가 친절하게 모두가 하락의 이유를 알려주거나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럼 반대로 매수에 더 가까운 시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익 공식, 삼성전자에서 배울 수 있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이나 파티할 때 매도했던 가격 빼기 조롱할 때 매수했던 가격 이 차이가 나의 투자 수익금이다.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드로켄밀러, 폴 투더 존스, 원효띠인가요? 뭐 그런 분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어렵다. 어제 CNBC의 앤드류 앵커도 이런 얘기 했었죠. 달리는 기차 올라타가지고 치고 빠지라는 말이냐? 나 언제 사라는 말이냐? 뭐 사야 되나?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 자체에서 이분은 벌 수 없는 분이다.
일반인은요,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거겠죠.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올라가는 말에 탔다가 뭐 이동평균선 뚫고 내려오면 뭐 다시 팔았다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빨리 깨우치고 오셔야, 왜냐하면 투자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안 되더라. 우리는 뭐 축구든 농구든 뭐 골프든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안 되냐? 뭐 요럴 때, 막 올라갈 때, 뭐 9만 원, 1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고통이 없이 들어온, 그러니까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지금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뭐 들어오신 분들은 나는 더 오르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가야지. 근데요, 이분들 특징은 고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실패가 없다. 근데 반대로요, 남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위에 보니까 뭐 남들은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된 것 같고 뭔가 운 좋게 여기 저점 근처에서 사가지고 싸게 산 것 같고 단지 쉽게 산 것 같고,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여기 정도를 지금 한 뭐 10%뭐 이렇게 15% 플러스인데 뭐 당신들은 두 배, 세 배라고 고수익을 본다고, 이거를요 그냥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단지 너는 싸게 샀을 뿐이야. 그 싸게 산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치렀다는 건 그 노력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이 고통 없는 저수익과 남의 엄청난 고생했던 고수익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너도 좀 고생 없이 산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면 에이 그건 아니지. 나도 너만큼은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탐욕과 함께 이 결과가 달리는 말을 올라타서 치고 빠진다가 좋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넌 주식 얘기만 하냐? 코인도 똑같습니다. 제가 정말 지겹게 수십 번 얘기했던 걸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있었죠. 니가 가라 하와이. 부제가 있었죠. 니나 그 좋은 거 많이 사라 비트코인.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오전반 형에게요. 너나 좋은 거 많이 사라. 다시요. 야, 이걸 또 할지 몰랐는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알트코인 얘기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킹왕짱이죠. 옛날엔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봉입니다. 비트코인의 주봉인데 뭐 2017년도에 코인을 접하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은 투자를 이때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때 느꼈던 게 야, 남들은 쉽게 버네. 뭐 엄청나게 벌어서 뭐 은퇴도 했다 그러고 에이, 나도 알트코인으로 올인하고 사팔사팔 해가지고 벌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났겠죠. 항상 버블 근처에 들어가면 수익을 봅니다. 뭐 크진 않지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박 법무장관님의 난도 나고 하면서 하락장을 들어가 버렸는데 결국은 이 오후반 제가 동생이죠. 저도 그렇고 오전반 형도 그렇고 둘 다 실패를 맛봅니다. 엄청난 하락, 뭐 마이너스 95%, 97%를 둘 다 똑같이 맞았습니다. 근데 뭐 형은 그 전부터 공부를 더 많이 하긴 했었죠. 근데 결과로 보면 둘 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 차이를 아직도 갭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알트코인을 계속 4848. 이때 아마 대부분들이요. 에이다나 퀀텀에 물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죠? 퀀텀은 뭐 로켓을 쏘겠다. 에이다는 무슨 일본의 ATM기가 뭐 만들어졌다. 뭐 네오도 뭐 이자를 준다. 아무튼 알트코인만 계속 4848 하면서 이 엄청난 마이너스 90 몇 프로의 하락을 메꿔 보겠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뭐 4848 하면 아시겠지만 시드가요 없어집니다. 녹아버려서 오히려 막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니 탓이다. 뭐 형 탓이다. 계속 쓴소리를 3년간 했던 것 같은데 이 오전반 형이 뭘 했느냐? 저는 4848을 했는데 이분은 21년까지 홀딩을 합니다. 에이다 같은 거 홀딩하면요, 뭐 몇십 배 날라가잖아요. 홀딩. 그러니까 안 잃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마이너스 90 몇 프로 됐던 것도 훨씬 플러스로 21년도에 맞이할 수도 있었고, 제 형은 매월 비트코인, 매주 비트코인,
성과금 나올 때, 보너스 나올 때마다 계속 비트코인만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었죠. 18년도에도 이럴 때도 저한테 3년 남았다. 비트코인 많이 사. 못 사겠으면 하나만 사. 2년 남았다. 네가 사라. 니나 많이 사세요. 그 좋은 거. 1년 남았다 하는 거예요. 많이 사세요. 응, 많이 사세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년도에 결국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만 빼고 다 하와이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얘기만 하면 그렇게 원망을 하고 성질을 내는데,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큰 충격을 받고, 이 좋은 소식을, 이 깨달음을 간증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나같이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단지 그 이유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뭐 어김없이 하락장이 찾아오고 뭐 22년도는 힘들었죠. 다 힘들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23년도에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 내가 아는 거에 투자를 하겠어라고 하면서 이때 하와이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제가 뭐 가장 많은 돈을 이때 이제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정말 힘들게 샀는데 문제는요, 이럴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뭐 사자 어쩌자 뭐 얘기를 하고 뭐 비트코인 ETF가 어쩌고 해봤자 뭐 조회수도 그렇고요.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꿋꿋하게 계속 삽시다 얘기를 하고 결국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24년도 초에 나오면서 로컬 탑을 찍죠.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또 횡보가 길었죠. 이게 주봉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5개월, 6개월을 횡보를 해버리니까 특히 알트코인은 더 떨어지고 하니까 또 이때 굉장히 많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가 종종 알트코인 얘기도 소개를 드리고 좋은 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작은 알트코인만 사람들이 올인을 한다, 몰빵을 한다. 아니,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조금씩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XRP나 솔라나도 조금 사 놓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나는 소액이고, 나는 비쌀 때 들어왔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빨리 먹고 빠질 거니까 비트 이더, XRP 솔라나 특히 이런 걸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후로 정말 한 수십 번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지겨우시죠? 비트 이더는 50% 이상 가져가세요. 알트코인은 아무리 좋아도 5% 이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 코인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 분들 빼고 일반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10%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해지 자산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때 안 거예요. 저도 10%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조정이 한 5개월, 6개월 가면요. 당연히 10%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든 금이든 뭐 예금이든 아무튼 뭔가 뭐 달러로 해놓든지 아니면 비트코인도 사실 해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때부터 거의 한 1년 반을 넘게 지겹도록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기억하는 이런 상황, 뭐 크게 올랐다가 또 관세 폭락으로 떨어졌다가 뭐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정시마다 뭐 원칙적으로 내 원칙을 갖고 순매수가 뭐냐면요. 물론 판 것도 있다고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렇지만 사는 게 더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 산 것보다 많진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때 한 개 샀다면 이 하락에는 뭐 두 개, 세 개, 네 개를 살 수 있었으니까 이때 사는 거와 이때 사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 스토리는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팩트 폭력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망도 많이 하고, 4848도 많이 해봤잖아요. 이 격차, 이 18년, 19년, 20년, 21년 들어가기 초까지 이 귀한 시간의 격차. 저는 4848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오전바는 사고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 사고 비트 이더 사는 이 격차가요. 지금도 좁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 연봉이 3배, 4배, 5배 올라가지 않는 한 이거를 아무리 제가 이때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죄의 결과는 남아요. 그거는 평생 아마 쫓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결과는 남습니다. 이 결과를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투자의 시작이다. 왜 너는 운 좋게 이렇게 사가지고, 왜 너는 싸게, 쌀 때 사가지고, 너는 말 쉽게 안 해. 그걸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 게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살 수 있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되지? 그게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트코인만일까요? 뭐 입이 아프죠. 이더리움도 뭐 엄청난 욕을 먹었고, 리플은 뭐 더 할 거고, 솔라나는 뭐 죽었다 살아났고, 에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계속 지금 뭐 주식 얘기, 코인 얘기 계속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 AI 국장, 뭐 파티하는 거 알겠어. 부러운 거 알겠어. 그러면 코인 파티는 오긴 오는 걸까? 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안다? 대충 아는 게 아니라요. 잘 아시면 만약에 이게 좋은 거다, 뭐 믿음의 종목이다 하면요. 하락할 때 물론 조금 슬픔이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슬픔보다 기쁨이 큰 게 내가 잘 아는 거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매수하신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매수하는 이유, 매도하는 이유, 이런 게 있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들이 달성이 되면 매도할 때의 그 목표, 이유가 달성이 되면 매도를 하시는 거고 그 이유가 아직 안 왔다,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뻐하면서 야금야금 매수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만 전자까지 온 여정.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버블의 끝은 모른다. 정점은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일단 전 세계,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있구나. 뭐 하이닉스는 더 잘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똑같은 과정을 코인도 겪을 텐데요. 첫째, 제가 이걸 산 이유가 한국 1위 종목입니다. 메이저, 우량,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진다. 한국 1인데, 뭐 정말 운 없게 정말 망해가면 2위, 3위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애플처럼. 그렇지만 당시에도 1위 종목이었어요. 근데 혼자서만 험한 욕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24년 말에가 정점이었습니다. 뭐 코인이랑 뭐 주식이랑 다 날아가는데 얘만 안 나가고 있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엔비디아에 너는 뭐 기술력이 없어. 하이닉스는 하는데 너는 실력이 안 돼. 납품 못 하고 있죠. 막 파업, 뭐 노조 파업도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러고 평택에 공실이 많고 뭐 식당이 망하고 뭐 실적이 엉망이고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불확실성을 베팅을 한 겁니다. 이게 성공을 그 당시에 할 거라고 물론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확실성을 안고 저가 매집을 하고 인내를 해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얘기가 들렸냐?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문, 이제 소식도 들렸고요. 또 정말 저점 때는 삼성 임원들이 사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물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됐다. 뭐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뭐 그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테슬라랑 계약을 맺었다더라. 뭐 한 7월쯤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스멀스멀 조금 좋은 과정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파티가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제가 매수한 이유가 뭐다?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되고 있어. 세계 1위,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여기에 납품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만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엔비디아랑 계약이 아마 뭐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저는 젠슨왕이 참 인격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뭐 행사나 이럴 때 발표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할 수 있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공을 넘기더라고요. 좋은 발표를 그렇게 한 나라의 수장이 할 수 있게 그걸 보면서 참 인성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요것보다 더 큰 호재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만 보고 들어왔거든요. 야, 요거 오면 그래도 정점 근처는 되지 않을까?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어깨 근처는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예상을 할까요? 뭐 에펙 회의가 한국에서 열릴지, 거기에 젠슨 왕이 따라올지, 뭐 깐부 치킨에서 뭐 맥주잔을 할지, 임원들이 살지, 뭐 테슬라 계약을 맺을지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는 이제 모두가 아는 성공 이제 뭐 과정에는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코인 파티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구명조끼를 입자.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50% 이상. 정말 지겨우시죠? 정말 한 100번은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 비트 이더는 50% 이상 가져가세요. 각 알트코인은 5% 미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알트코인을 많이 사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떨어지면 계속 비트 이더부터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설사 내가 24년도 초에 알트에 올인을 해서 막 90% 박살이 나고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떨어지면 비트 위주로, 그 다음 이더 위주로, 그 다음 XRP 솔라나 위주로. 왜냐하면 조정이 길어지면 이 뒤에 이 작은 시총들은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를 지겹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10%를 유지하세요. 해지 자산이 있으면 정말 조정이 길어지면 요걸 팔아서 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삼성전자는 한국 1위였네요. 근데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 뭐 다른 코인도 샀죠. 그러나 지겹도록 얘기 드린 거 이더리움이었잖아요. 시가총액 2위지만, 1위지만 일단은 사라지진 않겠네요. 물론 이제 뭐 3위 뭐 XRP가 뭐 이더를 이기겠다, 솔라나가 이기겠다, 5만 가지 소리는 다 들었지만 아무튼 2위는 지켰다. 사라지진 않을 거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비슷하네요. 과정을 볼까요? 저가 매집 인내를 하고는 있었는데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디지털 금이고 내러티브가 확실하고 킹왕짱 한 2년을 우리 겪었잖아요. 비트코인만 쭉쭉쭉 올라가고 이더리움 싸고 느려 너 뭐 구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듣고 뭐 솔라나네 뭐네 많이 치고 올라오고 원래 그 스마트 플랫폼은 경쟁이다. 너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 온갖 험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 초록색 과정 이런 게 있을지 몰랐죠. 지니어스 법안이 갑자기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경부고속도로로 많이 쓰일 것 같다네요. 그러면서 좀 부족했는지 톰리가 나와서 비트마인이 나와서 샤프링크가 나와서 DAT 기업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RWA 시대가 오면 그 고속도로로서 역시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초록색의 좋은 과정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까지 나왔죠. 근데 아직 코인은 오매불만 기다린 그 엔비디아 계약 같은 사건은 아직 터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 비축. 미국에서 지금 행정명령도 했고 스캇 베센트가 비밀 회의도 한다곤 하지만 아직 관세 전쟁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저는 어느 시점에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오매불만 기다린 거의 저는 정점 근처에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보다 큰 매크로를 제외하고 삼성 입장에서 엔비디아 계약보다 큰 호재가 있을까요? 매크로를 제외하고 코인 쪽에서 미국이 전략 비축을 한다는데 코인을 산다는데 이보다도 큰 호재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은 들어갈 거라 보고요. 뭐 이더리움이나 뭐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요. 이것보다 큰 호재가 저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좀 인내심 있게 저가 매집을 하고 기다린다. 모든 투자가 똑같습니다.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대부분 비슷하다. 근데 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정말 좀 어렵긴 하다. 뭐 이런 뭐 난이도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결국 투자는
내가 잘 공부하고 내가 잘 아는 믿음의 자산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이게 조롱받을 때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느냐 그리고 파티와 환호성에 귀를 닫고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CNBC의 앤드류 앵커의 말처럼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서 빨리 이거 내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선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